어떤 날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어느 순간은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들고 그 감정이 곧바로 표출되어서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후회와 자책감 속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죠.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던진 행동 하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까지 상처를 받게 합니다. 하지만 감정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우리가 매일 조금 더 평온하게 그리고 더 나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은 그런 여러분을 위한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 조절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감정 조절법을 하나씩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 조절. 우리가 흔히 화를 참는 것 혹은 기쁜 티를 숨기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정 조절은 그저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가는 것이 바로 감정 조절이에요. 감정은 뇌에서 여러 신호가 얽히고 설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무언가에 겁을 먹으면 가슴이 뛰고 행복할 때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지죠. 이런 감정 반응은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의 뇌는 편도체라는 작은 부분이 크게 관여해요. 이 편도체는 위험하거나 강렬한 감정을 순간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참을 수 없거나 두려움에 빠져 몸이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즉, 우리의 감정은 본능적으로 강렬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뇌에는 이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부분이 전두엽이란 곳인데 이 전두엽은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을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에게 더 맞는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죠. 그래서 감정 조절이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파도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차분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면서 내가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파도를 억지로 가라앉히려고 애쓰는 대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알아보고 지나갈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 조절을 단순한 억압이 아닌 이해와 수용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감정 조절이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조금 이해하셨나요? 감정 조절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중요성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 큰 대가를 치른 적도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하루를 떠올려 볼까요? 상사의 지적이나 끝나지 않는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집에 돌아온 날, 괜히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던 순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날은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상처로 돌아오곤 하죠. 결국 그날의 감정이 나 자신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면 이런 작은 상황 하나도 쉽게 무너지곤 해요. 짜증이나 불만을 억누르지 못할 때 우리는 일상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그저 사소한 순간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의 순간이 나에게는 엄청난 피로와 자책감을 남기고 상대방에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죠. 그렇다면 감정을 잘 조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차분히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일할 때는 집중력이 더 높아지고 관계에서는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 쌓입니다. 친구, 연인, 가족과의 관계도 훨씬 더 편안하고 깊어지게 되죠. 한마디로 감정 조절이란 나와 나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더욱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가는 열쇠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감정을 잘 다루게 되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하루와 나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이런 능력은 일상에서 작은 일부터 큰 목표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또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중요합니다. 내 삶을 더 평온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신뢰로 가득 채우는 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감정 조절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조절한다는 건 내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되찾아주는 힘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감정 조절이 왜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억누르는 것, 참아내는 것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첫걸음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이라는 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감정을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계속 밀어내기만 하면 결국 그 감정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서 더 큰 스트레스와 혼란을 가져오게 되죠. 자기 인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정 일기를 쓰는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상사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기뻤고, 회의 도중 예상치 못한 질문에 긴장했어.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과의 통화에서 따뜻함을 느꼈어. 같은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적어보면 그날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그 감정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게 됩니다. 또 명상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면의 감정을 깨닫고 내 감정의 흐름을 차분히 관찰하게 만들어줍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그 감정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정확한 감정 단어를 찾지 못해서 그 감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단순히 화가 난다가 아니라 약간 답답하다, 서운하다, 조금 억울하다처럼 세분화된 단어로 표현해보면 내 감정을 더욱 명확히 인지하게 돼요. 이렇게 감정을 구체적으로 언어로 표현하다 보면 그 감정이 단순히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룰 수 있는 무언가로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선 먼저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 안의 감정을 이해하는 이 첫걸음이야말로 우리가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도 하루 중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시간이 쌓여가면서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씩 더 차분하고 평온하게 변해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실제로 써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나눠볼게요. 이 방법들은 특별히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 여러분도 함께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 호흡법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이 크게 요동칠 때 심호흡을 해보는 건 정말 효과적입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잠깐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잠시 저와 함께 따라 해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충분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잠잠해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 다음은 상황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생각 전환법, 즉 리프레이밍 기법이에요. 이 방법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지적을 받았을 때, 아, 내가 잘못했나 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통해 내가 조금 더 성장할 기회가 생겼구나라고 바라보는 시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 대해 본능적으로 빠져드는 시각이 있어요. 그게 종종 부정적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애쓰다 보면 그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이점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한결 덜 격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이게 잘 되지 않았지만 몇 번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감정이 덜 흔들리더라고요. 우리도 일상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긍정적 자기 대화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속으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질책할 때가 많아요.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잘못한 거야 같은 말을 자신에게 자주 건네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자책의 목소리가 강해지면 감정이 더 격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죠.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지금 잠깐 힘든 거지.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 같은 말을 자신에게 건네는 거죠. 이렇게 작은 격려의 말을 나에게 건네면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되고 감정도 차분히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에게 조용히 한마디 건네보세요. 괜찮아.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체 운동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신체를 움직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가볍게 뛰어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달라져요. 운동을 할 때 몸에서 자연스럽게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불안이나 화와 같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뭔가 복잡하고 답답할 때 잠깐 산책을 해보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몸을 움직이다 보면 마음속 무거운 감정이 한결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호흡법, 생각 전환, 긍정적 자기대화, 그리고 신체 운동, 이 네 가지 방법을 일상에서 한 번씩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감정 조절은 한 번에 완벽해지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감정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키워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중 하나라도 해보시겠어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화나거나 슬플 때 이 감정을 빨리 떨쳐내야 해. 이런 기분을 느끼지 말아야지라고 스스로를 압박하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억누르는 감정은 결국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계속 남아서 더 큰 부담으로 쌓일 때가 많아요. 사실 감정이라는 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쁘거나 슬픈 감정, 화나는 감정, 불안한 감정은 모두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험해야 할 소중한 부분이죠.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큰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겪었을 때 왜 난 이 모양일까 자책하면서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감정이 더 짙어지는 걸요. 이럴 때는 차라리 그래, 내가 실수했어. 지금 정말 속상해하고 인정하는 게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때가 많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감정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걸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나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챙김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음챙김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내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라고 그 감정을 판단하는 대신 그저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 중에 잠깐 눈을 감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그 감정이 내 몸 어디에 느껴지는지, 이 감정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내 감정이 격해지는 게 아니라 잠잠해지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돼요. 저도 한 번씩 큰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며 자책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마음챙김을 통해 내가 이걸 인정해도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해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감정이 요동칠 때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마음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잠깐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 감정을 인정해 보세요. 내가 그때 기분이 나빴지, 실망했지 하고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감정을 통해 내가 뭘 배울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법을 익힌다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편안해질 겁니다. 그 감정들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성장하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혹시 지금 복잡한 감정이 있다면 억누르려고 애쓰지 말고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작은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내 감정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안의 작은 감정들을 조용히 인정하고 수용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순간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상에서 작은 순간순간에 이 연습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마 한 번 시도한다고 바로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서 내 마음을 조절하는 힘이 점점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일상에서 감정 조절을 연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나눠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감정을 되돌아보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밤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조용히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어떤 일 때문에 기분이 좋았는지, 혹은 어떤 순간에 화가 났는지, 또 슬프거나 불안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를 하나씩 떠올리며 그 감정들의 피드백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상사한테 지적을 받았을 때 속상했지.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침착하려고 애썼구나처럼 내 감정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이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더 흔들리는지, 어떤 부분에서 감정 조절이 필요한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나를 돌아보는 동시에 나를 더욱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고마운 마음도 전해주면서요. 두 번째 방법은 나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감정 파트너를 찾는 겁니다.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혹은 지인이 될 수 있어요. 내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나누고 서로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정이란 건 나 혼자 쌓아두는 것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와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다른 시각에서 나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가끔 우리는 스스로 너무 혹독하게 판단하거나 과하게 감정을 억누르기도 해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과 내 감정을 나누고 그 사람의 솔직한 피드백을 들으면 내 감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힘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속상했던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아, 내가 그럴 만했구나. 그 상황에서 나도 비슷했을 거야 라는 공감을 받으면서 내 감정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점이 있어요. 감정 조절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조절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니까요. 그래서 꾸준한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내 감정을 조절하는 힘은 마치 근육처럼 조금씩 단련해야 커지는 것 같아요. 작고 사소한 순간에도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예전보다 더 침착하고 차분하게 나 자신을 이끌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일상에서 감정 조절을 연습할 수 있는 작은 팁을 드릴게요. 하루 중에 짧은 순간이라도 스스로에게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라고 물어보세요. 기쁨이든 불안이든 화남이든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중요한 연습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여유로워질 거예요. 일상 속 작은 순간을 놓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조금씩 길러보세요. 그렇게 쌓인 힘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을 더 평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감정과 함께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밤 스스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작은 피드백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잠깐 돌아볼까요? 감정 조절이란 결국 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잘 다루는 과정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건강하게 수용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것이었죠. 자기인식부터 시작해서 호흡법이나 생각 전환법, 그리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까지 여러분도 어떤 전략이 여러분에게 잘 맞는지 하나씩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정 조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또 누구나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연습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믿어보세요. 오늘부터 작은 순간에라도 내 감정을 조용히 알아차리고 그 감정과 친구가 되어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더 건강하게 또 따뜻하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유용한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